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오늘 영상의 컨텐츠는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계속 미루다 얼마 전 블로그 댓글로 친절하게 이번 컨텐츠에 대한 시작점을 알려주셔서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제가 이제 상담 강연에서 많이 다뤄봤던 주제였지만 이제야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겨봅니다. 댓글 보고 가시죠. 이 댓글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스폰서 비자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해 드릴 거고요. 댓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면서 왜 이 댓글이 잘못되었는가 혹은 사실인 내용은 없는가를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영주권 스폰서에 대해서 안타까운 상황이나 운이 좋지 않은 케이스까지 전체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유학, 스폰, 이민이라는 절차에 속한 대부분의 셰프크루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부분이란 정상적인 영어 공부와 대학을 나와서 경력을 쌓고 스폰을 거쳐서 이민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셰프크루 호주 요리 유학 학생들을 지칭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호주 스폰서 노예 비자인가 아닌가입니다. 호주 업장을 제외한 한국, 일본, 중국 등등 그런 업주 등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한인 업장이란 단어로 통칭을 해서 쓰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한인 업장은 모든 한인 업주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못돼 먹은 업주를 지칭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는 비자 가지고 장난하시는 한인 업장들이 별로 없죠. 노예 비자의 역사와 정의. 왜 유독 요리 유학에서 요리 영주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그만큼 호주 유학에서 차지하는 요리 유학의 비중이 엄청 크고 다른 영주권 학과에 비해서 학비가 싸고 선택권이 많고 낮은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며 높은 학업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으며 영어권 국가이면서 다양한 요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세계적 수준의 요식업 투자를 바탕으로 한 많은 직장과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주 요리 유학을 선택하고 있죠. 어차피 힘든 일 하는 거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사실의 뒷배경은 더 이상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같은 나라죠. 요리를 하려 하는 자국민들의 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미국은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호주와 캐나다는 이민의 기회를 줌으로써 빈 인력을 다른 나라에서 채우고 있죠. 유럽 국가의 셰프들도 호주에 엄청 옵니다. 특히 독일에서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독일도 굉장한 박봉이라고 해요. 요리사가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몸으로 하는 직업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스타 셰프, 돈 잘 버는 요식업계 셰프님들이 방송에 나오셔서 방송으로 띄우는 것은 이미 서양에서는 20-3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 같은 스타 셰프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언젠간 내 업장을 가지고 하는 미래를 꿈꾸죠. 딱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 산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박봉에, 장시간 근무에 군기로 무장한 셰프들 틈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대 수준의 학비도 존재하는 호주 요리 유학 혹은 워킹으로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산업이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못해 먹겠다는 얘기였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힘든 요리사를 왜 선택해? 돈 잘 버는 간호사나 회계사나 IT 관련 전공 이런 거 선택해. 그런 고학력 고소득의 직군은 일단 학비가 1억에 가깝습니다. 요리 유학은 최소 1,500만 원에서 많아봐야 5천이에요. 그렇게 경제적 여건을 가지는 유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기술직에 속하는 유학을 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학비를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영어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저런 조언들을 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리 없고 모든 사람들이 똑똑할 리 없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싸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요리 유학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유독 이 업계에서 노예 비자라던가 하는 부정적인 케이스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공부를 잘해야 하고 학비 비싼 영주권 학과는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도전을 하니까요. 캐나다라고 없겠습니까?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민이 있는 곳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호주로의 요리 유학과 이민이 인기 있는 이유도 요리사가 힘든 일인 거 모릅니까? 다 알죠.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직업인데, 내가 꿈꾸는 미래인데 남들이 뭐라고 우리를 판단합니까? 적어도 복지, 임금,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은 있어야죠. 그게 호주가 다른 나라보다 탄탄하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이유가 계속 있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올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안 좋은 케이스들도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노예 비자의 정의입니다. 왜 노예 비자인가? 첫 번째, 피고용인 잘못. 제가 호주에 왔던 16년 전부터 스폰 비자는 노예 비자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호주 생활을 해왔었고, 제가 영주권을 땄을 때는 IELTS 5.0만 있어도 대학을 졸업하면 독립기술 이민으로 그냥 영주권을 퍼주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죠. 이 시기에도 IELTS 5.0을 못 따서 스폰서로 비자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현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계시고, 제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서 주구장창 말했던 서류상 영어, 직업 영어, 회화 등에 대한 심각함이 없이 그냥 도전과 열정이란 가상의 능력으로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영어에 대한 부족이 이런 노예 비자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부족하면, 안 되면, 공부 안 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취업을 해요? 제가 셰프크루 학생들에게 유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직업 영어. 이런 현실적인 준비도 안 해오면서 요리대학 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나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요리대학들이나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닌지, 오죽했으면 저희 회사 슬로건이 우리는 꿈파리가 아니다 이겠습니까? 전 셰프 시절 호주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스폰을 받고 있는 셰프님들이 스폰서 비자를 노예 비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스폰을 들어갔던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왜 노예 비자라는 말을 할까라는 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한인업장에 들어갔던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하면서 슬슬 노예 비자라는 정의를 알게 되었죠. 일단 위에서 노예 비자 역사와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정상적인 영어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호주 업장에서 일을 하면 아주 정상적으로 스폰을 가서 영주권까지 정상적으로 갑니다. 왜냐? 정부에서 이민을 하게 만들어 놨을 때 그 길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요리를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딸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일 좀 해주세요. 요리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줄게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안타까운 상황들을 제외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요리 유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진짜 못해요. 안 해요. 졸업때가 다가오면 영어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2, 3년 동안 뭐 했냐고. 다 자기 잘못이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건 누구 탓하겠습니까? 학생비자 연장하면 제가 유학원이 돈을 법니다. 왜 남 좋은 일, 유학원 일 좋은 일 시켜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영어 공부, 시험, 회화, 직업 영어 이거 준비 안 하실 거면 차라리 도전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 돈이나 내가 모았던 돈 날리고 본인 시간 날리고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판에 정신 차리세요. 본인 스스로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요?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매운맛, 순한맛 중 골라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용인 잘못. 스폰서를 진행하다가 고용인이 갑자기 망하는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구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한인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목표로 하시거나 한식 분야에서의 꿈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던 영어에 대한 부족과 어쩔 수 없이 한인업장에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오랫동안 봐왔던 업주 측에서는 어떻게 부려먹을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잘해 주시는 업주님들도 대부분이지만
이 점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비자는 우리가 해주니까 라고 갑을 관계를 만들어 버리신다거나 협박을 했다거나 부당한 대우나 세금 탈취의 목적으로 고용을 하는 악덕업자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증거를 수집하세요. 일하는 시간,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류화하고 혹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의 형태로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론 쓸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요. 대다수의 고용주 분들은 저희와 똑같이 고생을 경험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한인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실전입니다. 대비하세요.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래요. 어차피 한국인들 고용 안 하면 머리만 더 아파서 한국인들 고용하려고 하십니다. 세 번째, 457 비자에서 TS 비자로의 변화와 호주 정부. 현 TSS라는 스폰서 비자는 이전에 457 비자라고 불렸어요. 비자 앞에는 구분 번호가 붙는데 그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 457 스폰서 비자는 아주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쉽게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호주 입장에서 요리사가 엄청 많이 필요하던 시절 외국에서 고용 인구를 빨리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리사의 경력을 쌓고 이 요식 산업에서의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던 비자를 영주권의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났다는 거죠. 영주권을 따고 요리사를 안 해버리는 인구가 늘어났고, 이는 호주 사람들이 요리를 안 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죠. 조직사회에서의 일을 안 해도 되고 쉽고 편한 일들을 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리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항상 적고 계속 영주권을 주어도 요리사 인구는 계속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TSS라는 스폰서 비자로 재탄생한 겁니다. 3년 전 제 생일 4월 18일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어렵다고,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래 설명드릴 두 번째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존 4.5라는 IELTS 점수에서 6.0이라는 점수로 대폭 시험 점수가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폰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력 2년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의 발생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혹은 요리와 이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려워진 건지 이게 판단을 해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의 경우는 공부를 안 한 본인들의 잘못이 큽니다. 물론 기존 4.5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로 인해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전혀 몰랐던 분께는 갑자기 닥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겠지만 요리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5.5라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2년이라는 학업 기간 동안 과제도 하고 외국 사람이랑 일도 하면서 6.0의 점수가 되어야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입학 점수가 5.5인데 0.5라는 점수가 2년 동안 안 올랐다면 둘 중 하나겠죠.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거나 관심이 없거나, 물론 갑자기 저렇게 점수를 확 올려놓으면 기존의 스폰을 준비했던 분들, 특히 영어 공부를 아예 배제하셨던 분들에게는 호주를 떠나라 라는 소리와 같은 점수였죠. 하지만 스폰서 법이 바뀐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젠 당연한 조건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처음과 지금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는 꽤 안정적으로 많은 케이스가 나왔고 애매한 기준에서 확실한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 기준은 저희가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2년의 경력을 쌓아야 스폰서로 갈 수 있다는 건 호주 이민의 방향에 대한 이민성의 의중이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에서 산업에 종사하도록 강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스폰서를 들어가기 위한 조건 자체가 다이닝에서 2년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세한 조건은 호주 비자 카테고리에 있는 저희 영상을 참고를 하세요. 다이닝에 속하지 않는 곳이 작은 카페, 테이크어웨이 전문점, 패스트푸드, 캐주얼 이런 레스토랑들인데 호주의 요리 인구도 이제 파인다이닝이나 다이닝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 힘드니까. 예전에야 파인다이닝에서 열심히 희생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미래를 꿈꿔왔지만 어차피 될 놈들 안 될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50시간, 70시간 이렇게 일하지 않고 적당하게 일하면서 법정 임금 받아서 워라밸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다이닝에서 일할 사람들은 점점 부족해지고 그 부족 인구를 외국 사람으로 채워야겠죠. 그러니 유럽 사람들은 좋다구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스폰서로 바로 오고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니 유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영어 안 쓰는 사람들 혹은 캐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눈에 가시인 겁니다. 이런 요리 인구는 호주에서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처럼 졸업하자마자 스폰서 들어가고 영주권 빨리 받아버리고 나서 요리 안 하면 호주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의 시작인 스폰서의 경력이란 조건을 달아둔 것이고 학교 시작부터 5년에서 6년이란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게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 이 산업에서 종사하고 일을 하라는 거죠. 또한 졸업생 비자의 기준을 늘려놓은 건 영어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영어권 나라에 살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요? 이 모든 건 국가에서 하는 장사입니다. 사업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민 사업입니다. 단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야 그만큼 사람들은 그 단계별로 돈을 쓰게 되고 영어의 기준을 올려놓아야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더 하고 그만큼의 돈을 호주에 더 쓰게 되는 거죠. 아시잖아요? 기브앤테이크.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퀄리티 컨트롤까지 하겠다는 거고 즉 아무나 막 호주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려면 공부해서 호주에 살아갈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을 갖췄으면 그 공부한 지식과 능력으로 호주 산업에 기여해라 이겁니다. 아셨죠? 호주가 만들어 놓은 부족 직업군에 호주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하는 다이닝에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기준에 벗어나서 쉽고 영어를 안 쓰고 큰 능력이 요구되지 않은 업장에서 일을 해서 영어 실력이 안 늘었다면 결국 호주가 원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호주 이민의 의중이나 호주가 왜 요리 유학을 통해 이민의 길을 열어두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지역과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왜 노예 비자가 아닌가? 이 대답은 2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주에 정말 아주 부족한 직업군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요리사라는 직업이 적어도 부족 직업군에 20년째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요리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특히나 조금의 희생이 더 강요시되는 다이닝에 대한 요리사가 부족하고 그래서 스폰서가 들어가는 조건이나 영주권 경력 조건 중에서 다이닝이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이 자체를 모르면 일단 이야기가 안 돼요. 거기다가 학력이 없는 요리사를 지칭하는 쿡이라는 포지션은 없어졌죠.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됐었죠. 그런데 쿡이라는 요리사는 스폰서나 영주권을 딸 수 없게 되었죠. 혹은 힘들게. 이유는 적어도 교육 쪽에서도 호주에 돈을 쓰라고 하는 아주 사업적인 이민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영주권의 기회를 열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저런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말 못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일하고 나중에 한국 영주권 취득하고 세금도 안 내면서 캐시잡 일하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우리나라 요식 산업에 이바지하라고 대한민국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열어놨더니 한국말 안 배우고 자기 나라 말 써가면서 자기네 음식을 하는 업장에서 일만 하고 세금도 안 내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호주 정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유학부터 호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당연하게 시드니 같은 가장 큰 대도시에서 더 많은 요리사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인구 대비 산업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관광과 소비 산업이 메인이 시드니에서의 투자와 산업 확장을 더하고 그만큼의 교육 산업도 발전되고 다양한 교육 시설도 생기죠. 그런데 인구 분산 정책을 실행해서
인구를 조금 분산시키면서 다양한 지역 발전을 고려하는 게 RSMS 비자나 491 혹은 492 혹은 다마 같은 비자입니다. 즉 인구 저밀도 지역, 쉽게 말해서 시골 지역에 가면 영주권으로 가는 길에 대한 옵션을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물론 아이가 있는 가족 이민이나 나이가 만 45세에 걸리는 분들이야 영주권을 빨리 받거나 더 확실한 길이 있다면 요리사의 경력이 우선이 아니라 더 중요한 아이와 영주권이란 권리를 더 우선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산업은 작고 인구도 적은 도시에 인구만 넣으면 우리는 직업을 구할 수 있나요? 산업을 키울 생각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관광 특구를 만들다든지 하는 산업 기반을 다져놓고 인구를 불어들일 생각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 같은 인구 분산 비자 정책을 썼을 때 다윈이나 애들레이드에 추가 비자 옵션을 주었지만 의외로 지역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요리사는요. 비자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요리사 직업 자체로서의 성공이고 이걸 통해서 호주에서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주권 따고 다른 걸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직이 쉽나요? 경력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 자금도 들어가고 새로운 걸 시작하면 당연히 요리사보다 한참 낮은 돈을 벌 텐데 영주권 후회를 생각하면 오히려 요리사라는 직업에 집중을 해야죠. 애들레이드나 다윈 같은 곳이 안 좋은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으려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호주에 왜 왔을까요? 그리고 호주에 와서 그 과정들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저는 항상 학생들이나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께 말합니다. 영주권의 법은 1년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으로 바뀌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학생 때 호주 업장에서의 1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졸업비자를 취업하기 위한 영어 조건. 사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법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길이 생기고 셰프크루와 연관된 많은 학생들 중 99% 이상이 스폰서 비자를 진행을 하며 스폰서 비자를 못하는 케이스 중 대부분은 일단 졸업을 하고 영어 점수 6.0을 못 받아서이고 학생 때 일을 안 했거나 호주가 정해놓은 경력을 안 쌓았거나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혼자 진행하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면 하나같이 영어 공부하세요 라고 조언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할 컨텐츠의 배경에 대해서 일단 들으신 겁니다. 이번 편은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1부와 2부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음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댓글 써주셨던 분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면서 지식과 경험의 한계의 차이에서 오는 사실과 픽션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드리기 위해 다음 편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이해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의 경험으로 모든 걸 일반화시키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경력과 경험의 결과를 서류상의 지표로서 내미는 것이고 부정적 의견을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정적 의견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포기하거나 다시 꿈을 꾸는 계획을 마련해 주게 되는 거겠죠. 전 이 유학 산업을 하는 건 돈 버는 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시간도 많이 쓰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내 시간도 없지만 전 돈이 되니까. 하지만 돈을 벌 때 적어도 욕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학생, 워킹, 이민, 취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목표의 결과가 좋아야 제가 한 말에 신용을 얻게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잘해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감사하셔도 되는데 제가 더 감사한 일인 겁니다. 더욱 노력하는 셰프크루가 될 것이고 더욱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꼬시는 회사의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